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어머니의 생각과 말. 우리 아이는 다릅니다.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성적표에 이런 평가를 받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잘 알려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독일 울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짤막하면서도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의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 파울리네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넌 남과 다른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단다. 네가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하겠니? 아인슈타인은 태어날 때 뒷머리가 너무 커서 기형아로 의심받았는데 뒷머리가 정상으로 자리를 잡을 무렵부터는 말을 하지 않아서 벙어리가 아닌지 걱정을 하게 했다가 4살까지도 말을 어눌하게 했으며 9살이 되어서야 겨우 그를 깨우칠 정도에다 학교에서는 늘 산만하다고 주의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파울리네가 아인슈타인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회로 놀러 나갔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의 아이들은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아인슈타인은 혼자서 강기슭에 앉아 강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파울리네의 친구들은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멍하니 강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혹시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늦기 전에 의사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파울리네는 문제는 무슨 문제? 우리 아들은 지금 멍청하게 넋을 잃고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커서 틀림없이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어머니 파울리네는 이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엉뚱한 일을 벌이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생각해냈니?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되는걸? 하면서 늘 긍정적인 말로 응원을 해줬고 그런 어머니 응원 속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이던 아인슈타인은 12에서 16살 사이에는 미적분을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며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뉴턴의 저서나 스피노자,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의 책들을 이미 독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고 그 논리성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나지움에 진학했는데 수학, 물리학에서 당시 교육과정보다 한참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교사들도 쩔쩔매게 하는 유명한 학생이 되었으며 이런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교사들은 너희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신능력 발달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아인슈타인을 평가했지만 그의 어머니 파울리네는 문제는 아인슈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독일의 주입식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봤으며 그가 남들과 다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훗날 독일보다 학풍이 자유로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상대 비교하기를 좋아하던 주변 사람들이 평가에 따라 아인슈타인을 교육했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름을 알아보고 응원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아인슈타인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사후에 그의 뇌를 연구한 옥스퍼드 연구팀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아스퍼스 증후군을 앓았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독일의 미술사학자이자 건축가인 코넬리우스 쿨리트는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생각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지만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로 끝납니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아이를 믿고 응원해준다면 우리 아이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